안녕하세요. 저는 엘버트예요. 해외에 영어로 된 좋은 팟캐스트들이 많은데 저만 듣기가 아깝더라고요. 앞으로 소개드릴 팟캐스트는 어릴 때 뇌 손상으로 학습 능력이 제로가 되었던 짐 퀵이 성장하면서 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퀵브레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 퀵의 강의를 들으면서 두뇌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2. 지금 당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킥브레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두뇌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기억을 해낼까요? 어떻게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일찍 건망증을 경험하고 고치고 싶다면 이 에피소드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꼭 메모를 하세요. 노트 필기를 하는 것에 대해 미래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인데 효과적인 노트 필기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력에 관련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난 경험이 있으시나요? 마트에 갔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만 사온 경험은 있으시나요? 책의 한 페이지를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방금 읽은 것을 잊어버렸다면, 아니면 돌아가서 읽은 것을 다시 읽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에피소드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과 인생에서 가장 주의했던 단어가 forgot, 잊어버렸다 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었어. 아, 그거 깜빡했다. 깜빡하고 안 했다. 어디에 뒀지? 이름이 뭐였지?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예절, 사교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름도 기억 못한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믿고 그들의 가족, 재정,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에게 퀵 리콜, 빠른 기억 회상이라고 부르는 기억력 향상법을 위한 3가지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발표할 때 청중에게 100개의 단어나 숫자를 주면서 쉽게 모두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말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경력, 교육 수준, 재정 상황,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거짓말들을 배워왔습니다. 어떻게든 지능이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짓말만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난 20년 동안 지난 2000년보다 인간의 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의 능력을 엄청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두뇌 코치로서 당신에게 이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없고 단지 훈련된 두뇌와 훈련되지 않은 두뇌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는 수학, 역사, 과학 등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수업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줬던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어떻게 집중하고, 더 빨리 읽고, 어떻게 사물을 기억하는지에 대한 수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한 정신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학습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입니다. 이 기술은 21세기에 숙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학습, 두뇌 학습은 저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배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5살 때 머리를 다쳐서 배우는 것에 대해 장애를 겪었었습니다. 집중도 할 수 없었고 말할 만한 기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읽는 법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탐구를 했습니다. 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의 약 3분의 1은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된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3분의 2를 풀 수 있는 10가지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3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빠른 기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억력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MOM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M을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몇 초 후에 잊어버린 적이 있으시나요? 물론 이런 일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저의 목표는 6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6초 증후군이란 6초 안에 상대방 이름으로 어떤 말이든 해야 함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선단체를 위한 10억 원의 현금이 든 여행 가방 옆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나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겠죠? 이는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MOM에서 첫 번째 M은 Motivation, 동기부여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갑자기 동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당신은 기억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기억력 전문가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기부여라는 기억력 전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력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잠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억할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어떤 분야에서든 기억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왜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 질문해 봅니다. 왜 이걸 기억하고 싶은 거죠? 왜 이 언어를 기억하나요?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는 Start with Why,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에서 오는 Observation, 관찰입니다. Observation.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다들 기억력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쁜 기억력을 가족에게 물려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억력에 대한 불평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억력에 대한 평가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히 지도자들은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억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명받았고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이름을 기억했고 기억하는 기술이 따로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빌 클린턴은 기억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완전히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름과 대화를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듣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강력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존재감은 사람들과 함께 강력하게 존재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함께 존재하기 위해 집중하고 관찰하면서 그의 존재감이 오히려 빛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OM의 M은 메카닉, 이뤄지는 역학입니다. 기계공이나 차를 고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카닉은 도구, 기술, 요리법, 전략,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카닉은 바로 이 팟캐스트의 모든 것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강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학습과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될 에피소드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훈련된 기억과 훈련되지 않은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MOM, 동기부여, 관찰, 그리고 역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기억력을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성취를 빠르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하고 싶다면 퀵브레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